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토픽은요. 자, 이 지금 설명드린 재무회계의 핵심이 바로 재무제표거든요. 그러면 이 재무제표의 그 간단한 성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inancial Statement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Financial Position. 자, 또는 미국의 US 갭에서는 Balance Sheet이라고 합니다. 대차지표표. 그래서 Financial Position 한국말로는 재무상태표. 밸런스 쉿은 대차지표표. 옛날에는 다 대차지표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요즘 이제 IFRS가 채택이 되면서 IFRS 공식 용어로는 Financial Position이라고 하고요. 근데 미국 회계 중에서는 계속 밸런스 쉿이라고 쓰는데 뭐 그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일단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Income Statement. 자, Income Statement는 앞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IS라고 줄여서 쓰겠습니다. 자, 한국말로는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Financial Position은 현재 이 회사의 재산 상태,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Income Statement는 영업 결과, 수익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그래서 이익이 얼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Income Statemen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자, 줄여서 이제 수업 시간에 SE라고 할 텐데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자본 변동표라고 해서요. 자, 자본이 무엇인지 이제 나중에 강론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 주주들의 재산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주주들의 재산인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했겠죠. 회사의 경영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얼만큼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자본 변동표고요. 자, 네 번째가 Statement of Cash Flow라고 해서, 자, 한국말로는 현금 흐름표라고 합니다. 현금 흐름표. 그럼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금이 어떻게 유입이 되고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현금 흐름표고요. 자, 이 설명드린 이 네 가지 재무제표를 상세하게 뒤에서 또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를 앞으로 노츠, 주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츠까지를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예요. 노츠가 뒤에서 설명을 해주긴 하는 겁니다만 어쨌든 노츠를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무제표 그러면 4개의 재무제표에다가 그걸 부연 설명해주는 노츠,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Financial Position은 말 그대로 특정 시점이라는 건 보통은 12월 31일 이 회계연도물이 보통 많으니까요. 일반 기업들은 일반적인 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월 31일 현재 그 회사의 재무 상태라는 건 아까 설명드린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개인으로 따지면 네 재산이 얼마냐 오늘 그러면 전체 자산은 얼마인데 부채가 얼마 있고 그래서 진짜 재산은 얼마다 자본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그 오퍼레이션의 결과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업 결과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개인으로 따지면 네 연봉이 얼마냐, 네 소득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이 자본 변동표는 아까 설명드린 그 주주의 재산입니다. 주주의 재산이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하는 거고요. 현금 흐름표는 말 그대로 캐시 리시트하고 캐시 페이먼트의 내역을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 일반적인 일단 재무제표의 이름들이니까 잘 외워주시고요. 자,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을 Financial Position, 동의어는 Balance Sheet, 두 번째 재무제표는 Income Statement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자본 변동표. 자, 네 번째는 Statement of Cash Flow, 현금 흐름표. 자, 그 네 가지를 부연 설명하는 거를 노츠, 주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익숙하게 하시려면 반복해서 좀 외우셔야 돼요. 우리 회계를 잘 하시려면 반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좀 질리도록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친해지셔야 돼요. 재무제표 이름들도 친해져야 되고 나중에 배울 차변, 대변, 데빗, 크레딧 이런 걸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회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굉장히 친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반복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셔야 나중에 어카운팅을 좀 잘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자, 그럼 이러한 재무제표의 어떤 요소들을 볼 텐데요. 우리 financial position. 자, financial position 한국말로 뭐라고 했었어요? 그죠? 재무상태표죠. 그 재무상태표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asset. 한국말로는 자산이죠. 그 다음에 liability 그러면 부채죠. 그 다음에 equity 또는 net asset이라고 하는데요. equity는 자본이라고 하고 net asset은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net asset은 말 그대로 무슨 뜻이냐면 자산에서 부채를 네팅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네팅했다. 이렇게 표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asset, liability, equity가 바로 financial position의 아주 핵심 빅3인데요. 얘네들의 정의를 오늘 간단히 외워주겠습니다. 첫 번째, asset이란 뭐라고 표현하시면 되냐면, 자, probable future economic benefit이에요. 자, probable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내가 가능한 어떤 효익을 얘기하는 건데요. 주의할 점은 obtained 또는 controlled. 내가 획득을 한 거예요. 그냥 남의 게 아니고 내 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과거 거래로 인해서, 이미 발생한 거래로 인해서 내가 획득한 미래의 효익, 이걸 우리가 asset,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 자동차 회사가 고객에게 자동차를 판매를 해서 이 고객 집에까지 배송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배송을 시켜주는 게 과거 거래인 거예요. 그러면 획득한 권리가 뭐냐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그죠? 상거래에서 물건을 그 고객한테 배달까지 해줬으면 이제 돈을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겁니다. 그럼 그 권리를 우리는 asset이라고 하는 거죠. asset. 그 asset을 나중에 이제 리시버블이겠죠.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liability입니다. 부채도 마찬가지로요. 자, 과거에 발생한 거래로서, 자, 미래의 희생, sacrifice는 희생이죠. 희생을 당하는 거를 부채라고 합니다. 부채. 자, 부채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자산을 트랜스퍼 해주거나 또는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내 재산을 넘겨줘야 되거나 또는 가서 일을 해줘야 되거나 이런 희생들을 뭐라고 하냐면 liability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liability도 과거에 이미 발생한 거래로서 그러한 그 의무가 있는 걸 우리가 liability, 부채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equity의 동의어는 net asset인데요. 자, equity 또는 net asset은 금방 설명드린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잔액을 residual interest라고 표현한 거죠. 이걸 바로 자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업의 자산이 100억이다. 근데 부채가 60억이 있다. 그럼 자산 100억에서 60억을 빼고 남은 잔액을 뭐라고 그래요? 그죠? equity,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회사의 equity는 4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등가식 equity는 asset-liability라는 거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그리고 남은 거를 순자산 또는 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10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60억의 빚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담보 대출을 받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자본이 얼마예요? 그러면 40입니다. 자, 이 60억의 빚이 있는 그 부동산의 자산은 얼마냐 그러면 100억이에요, 대신에. 하지만 자본은 40억이다. 꼭 이렇게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손익계산서의 그 대표적인 요소가 revenue랑 expense고요. 이 revenue랑 expense를 정리한 거를 net income, 한국말로는 당기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익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revenue는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expense는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무적으로 보면 그 수익을, revenue를 마치 이익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회계학에선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revenue는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행위를 revenue라고 하고요. expense는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는 거를 우리는 expens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업이 물건을 파는데 100원의 재고자산을 구입해서 150원에 판매를 했다면 우리는 150원을 revenue라고 얘기를 하고요.
100원을 expen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net income은 얼마예요? 그죠? 잘하셨어요. 50억입니다. 50억. 그럼 결국 이 50억의 net income은 주주한테 돌아가겠죠. 기업이 100의 물건 사와서 150원에 팔았어요. 그럼 남은 50억은 다른 비용이 더 없다면, 다른 expense가 없다면 주주가 다 가져갈 수 있는 주주 재산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주들은 이 net income을 배당, 디비던드라는 형태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요.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이제 또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이 accrual basis라는 용어인데요. 자, 오늘은 처음이니까 그냥 용어를 암기하는 이 차원에서만 들어두시고요. 자세한 건 다음에 또 자세히 진행하겠습니다. 자, 한국말로는 발생주의죠. 발생주의. 이 발생주의에 대비되는 게 바로 cash basis, 현금주의입니다. 그럼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차이는 뭐냐면 현금주의는요. 돈이 들어와야 수익을 기록하고요. 돈이 나가야 비용을 기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꼭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이 수반돼야 수익과 비용으로 잡는 걸 현금주의라고 한다면 발생주의죠. 발생주의는 그 이벤트가 사건이 발생할 때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나중에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갈 텐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뭔가를 기록하라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동차를 갖다 줬을 때 수익을 잡아야지 자동차를 갖다 주고 나서 나중에 돈을 받을 때 수익으로 잡으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 자동차 회사에 정확한 이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주의라는 건 현금주의처럼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이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발생하는 시점에서 회계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합격을 하면 돈을 100만 원을 받기로 누군가한테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을 받고 합격을 딱 하는 순간 100원의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때 100원을 수익으로 잡아야지. 나중에 그 100원을 다 받았을 때 수익으로 잡은 거는 현금주의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이 매칭 프린시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매칭 프린시플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은 뭐냐면 이 expense와 revenue는 같은 회계연도에 매치를 시키라는 거죠. 같은 회계연도에 갖다 놔야 정확한 이익 50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기업이 100원의 물건을 매입해서 150원에 판매를 하였다면 여러분들 50원의 넷인컴이 있다는 건 아시는데요. 만약에 이게 X1년도고요. 이게 X2년도라고 가정하면 그럼 X1년도에 물건 사갖고 X2년도에 물건을 팔았는데 만약에 그때 돈이 왔다 갔다 했다고 가정하면 X1년도에는 돈이 나간 거예요. 근데 X2년도에 돈이 들어온 거죠. 근데 현금주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X1년도에는 돈이 나갔으니까 손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X2년도에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150원이 다 이익으로 잡히는데 그러면 이 회사의 성과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칭 프린시플이라는 건 뭐냐면 비용 있죠. 비용을 수익이 기록되는 시점에서 같이 기록하라는 거죠. 그럼 이 매입과 관련된 100원의 비용은 언제 잡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에 수익이 잡힐 때 그때 비용을 같이 잡아야 우리가 이 정확한 이익 50원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칭 프린시플 또 accrual basis라는 발생주의라는 개념들은 어떻게 하면 좀 정확하게 인식을 찾아낼까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재무제표, 우리 재무회계는 결국 누구에게 보여주는 정보예요? 주주죠. 그럼 주주총회에 가서 주주나 또는 채권자 같은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우리 회사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는 그들이 제일 궁금해 여기는 게 지금 설명드린 우리 회사 이익 또는 재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잡아서 보여줘야지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점으로 하게 되면 너무 좀 늦겠죠. 정보력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재무회계 앞으로 갭 대원칙은 accrual basis라고 해서 이런 발생주의로 반드시 수익과 비용을 잡아주시고요. 그때 비용의 또 대원칙이 매칭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수익과 비용을 같은 시점에 기록을 해줘야 정확한 우리가 이윤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어렵진 않았죠? 재무회계가 무슨 뜻인지에 대한
아주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16번에 걸쳐서 여러분들 이제 아주 기본적인 아주 재무의 기초를 저랑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